메이저리그에서 10승 시즌을 기록했던 투수들이 한국에 와서 기대와는 달리 심각한 난타를 당하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와 하나 이글스가 자랑스럽게 영입한 빅리거들이 이토록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남은 시즌도 걱정이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포스트 시즌에서 이러한 투구를 지속할 경우 기아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라우어는 아직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아 적응 단계로 인해 그 의미를 축소할 수 있지만 6월부터 KBO 리그에 합류한 하나의 우완 투수 하이메 바리아 28는 이제 그의 실력을 평가할 시점에 이르렀다. 펠릭스 페냐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55만 달러의 하나와 계약한 바리아는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 동안 총 22승을 기록한 경력이 있어 큰 기대를 모았다. 2018년 LA 에인절스에서 데뷔 첫 해에 신인 선발 10승을 거두었고 2022년에는 불펜으로 79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2.6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경쟁력을 보였던 투수였다. KBO 리그에서 첫 3경기 동안 2승을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1.69로 기대를 충족시키는 듯했으나 환호와 실망의 전환은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났다. 이후 분석에 의해 한계가 드러난 바리아는 15경기에서 68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5승 5패, 평균 자책점 5.50, 탈삼진 63개로 부진하고 있다. 6월 이후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 21명 중 평균 자책점이 20위로 외국인 투수 중 최하위다. 직구와 슬라이더의 투피치 패턴으로는 리그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인지업이 서드 피치로 사용되지만 그 움직임이 미미하여 구종 가치가 낮다. 공격적으로 승부를 거는 타입이지만 피안타율이 3할 때 .409에 이르고 있다. 15경기 중 절반 이상인 8경기에서 5이닝을 넘기지 못했다. 최근까지 미국에서 불펜으로 활동하며 긴 이닝 소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1회 피안타율이 4할 때 .408로 경기 초반에 실점하는 경향이 있어 불펜 활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9일 사직 롯데전에서는 1이닝 5피안타 1탈삼진 4실점으로 조기 강판되었다. 시즌 막판까지 5강 싸움을 이어가던 하나가 바리아의 부진으로 분위기가 냉각되었다. 메이저리그에서 몇 년 동안 풀타임으로 활동했던 투수들도 KBO 리그에서 통하지 않을 정도로 리그의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는 타격이 유리한 시즌이라 투수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아와 라우어가 최근 성적이 하락세였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바리아는 2022년부터 선발이 아닌 구원으로만 활약했으며 라우어는 지난해 5월 어깨 충돌 증후군 이후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약 시속 4km 감소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투수가 이렇게나 고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야구는 다양한 변수들이 얽히는 스포츠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KBO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구속 외에도 플러스급 변화구, 반대손 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변화구, 까다로운 디셉션, 혹은 안정된 제구력 등 중 하나 이상의 특장점을 갖추어야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러나 현재 바리아와 라우어에게는 이러한 특장점이 부족해 보인다. 이름값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둔 1위 기아의 자완 에릭 라우어 29위 부진이 큰 우려로 떠올랐다. 윌 크로우의 부상으로 외국인 투수 대체를 위해 캠 알드레드를 영입하지 않고 이달 초 35만 달러에 계약한 라우어는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 동안 36승을 기록한 경험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2년 밀워키 브루어스 소속으로 29경기 158과 3분의 1이닝에서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9, 탈삼진 157개를 기록하며 풀타임 선발로 활약했다. 특히 메이저리그 최고 전력을 자랑하는 LA 다저스를 상대로는 12경기에서 7승 2패, 평균 자책점 2.63으로 두각을 나타내 다저스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기아의 우승 청부사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까지의 성적은 실망스럽다. 4경기 18과 3분의 1이닝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6.87, 탈삼진 20개로 저조하다. 아직 작은 표본에 불과하지만 투구 내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지난 23일 창원 NC전에서 5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1사구, 6탈삼진, 4실점을 기록하며 첫 패를 당했고 29일 광주 SSG전에서는 5이닝 동안 8피안타, 1피홈런, 2볼넷, 1사구, 4탈삼진, 5실점으로 패배했다.
좌타자 상대 성적은 피안타율 1할 때 192로 괜찮지만 우타자에게는 .380으로 부진하다. 3개의 홈런도 모두 우타자에게 맞았다.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146km로 느리지는 않지만 압도적인 속도는 아니다. 직구, 커터, 커브를 중심으로 던지다 보니 우타자를 상대할 만한 무기가 부족하다. 또한 9이닝당 볼넷이 3.9개로 제구가 좋지 않다. 우타자 바깥쪽으로 흐르는 공이 없고 제구 불안으로 타자들이 라우어의 투구를 쉽게 읽어내고 있다. 2024년 8월 2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신한 SOL뱅크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바리아는 선발로 출전했으나 1이닝 동안 5개의 안타와 1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4점을 허용,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하나 이글스는 롯데 자이언츠에게 11에서 14로 패배하며 시리즈를 1승 2패로 마무리 지었다. 앞서 8월 28일 라이언 와이스가 6과 3분의 2이닝 동안 10개의 삼진과 1실점으로 호투하며 하나는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하나는 2경기 연속으로 외국인 투수를 선발로 내세워 연승을 노렸으나 바리아가 경기 초반부터 난타를 당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바리아는 롯데의 테이블 세터인 윤동희와 고승민에게 연속으로 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5개의 공을 모두 패스트볼로 던졌지만 최고 구속이 시속 145km에 불과해 우려를 자아냈다. 이후 3번 타자 손호영을 상대로 슬라이더 2개로 볼 카운트를 0에서 2로 만들었으나 3구째 시속 148km 패스트볼이 공략당해 오전 안타를 맞으며 무사만루의 위기에 빠졌다. 결국 바리아는 첫 이닝부터 대량 실점을 기록하며 큰 고초를 겪었다. 빅터 레이에스의 내야 땅볼은 전준우의 벽을 넘지 못하고 3연속 슬라이더가 모두 통타당하면서 오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연결됐다. 그 후 나승엽을 삼진으로 처리한 바리아는 정훈에게 중견수 왼쪽으로 1루타를 허용하며 4번째 실점을 기록했다. 박승욱을 1루 땅볼로 잡아내며 겨우 1회를 마친 바리아는 2회 시작과 함께 교체되어 조용히 마운드를 떠났다. 이전 2경기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바리아는 롯데전에서 최악의 투구를 보이며 다시 한번 아쉬움을 남겼다. 8월 동안 5경기에서 19이닝 19실점 18자책점을 기록하며 호러쇼를 선보인 바리아의 월간 평균 자책점은 급격히 8.53까지 상승했다. 와바류문, 와이스 바리아 류현진 문동주 이라 불리는 한화 4선발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펠릭스 페냐를 대신해 총액 55만 달러, 약 7억 3천만 원. 한화 유니폼을 입은 바리아는 메이저리그 MLB에서 통산 22승이라는 화려한 경력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첫 3경기에서는 2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포함해 2승 평균 자책점 1.69로 기대를 충족시켰고 MLB 78승 출신의 류현진과 함께 100승 듀오로 명성을 떨치며 밝은 미래가 계속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후 믿기 힘든 반전이 펼쳐졌다. 바리아는 6월 23일 이후로 12경기에 서단 한 번이 퀄리티 스타트에 그치며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마지막 퀄리티 스타트는 7월 10일 키움 히어로즈전 6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에서 기록된 것이며 이후 8경기 연속으로 6이닝을 넘기지 못했다. 그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중심의 투구 패턴이 빠르게 노출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사이 바리아의 시즌 성적은 5승 5패, 평균 자책점 5.50으로 떨어졌다. 그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김경문 감독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하나 이글스 57승 62패 2무는 지난주까지 눈부신 상승세를 타며 5위. KT 위즈 61승 62패 2무를 턱밑까지 추격하며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바리아의 부진으로 인해 불펜 6명을 소모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접전 끝에 패하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하나는 31일 KT를 홈으로 불러들여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